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 담당하고 있는 이슈팀의 손성원 기자 함께합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스튜디오 처음 오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네, 긴장되네요. 그래? 네. 표정은 별로 긴장돼 보이지 않는데. 네. 네. 자, 일단 그 첫 아이템은 우리가 뭐 대선, 미대선 이거 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바이든 당선인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바이든 후보 역장 스토리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네, 우선 현지 시간으로 선거 당일인 3일 0시 전 세계를 108시간 가까이 숨죽이게 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0시 뉴햄프셔주 최북단 산골 마을인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와 동시에 개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60여 년째 이곳에서 늘 대선의 첫 테이프가 끊어졌는데요. 이곳은 최근 5개 대선 중 4번이나 대통령 승리를 맞춘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2004년에 조지 W 부시, 예.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을 예. 대통령으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유권자 5명이 모두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죠. 5명이요. 네. 5명의 힘이 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 선거였는데요. 예. 바이든이 낙승할 것이라는 주요 미국 매체들의 예상을 뒤집고 초접전을 이뤘는데요. 네. 심지어 이번 선거 최대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표 격차가 예. 단 665표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득표율로는 49.4%로 두 후보가 같았죠. 예, 방금 말씀하시기 뭐 역대급 심장 뭐 쫄깃하게 쫄깃. 한다. 네. 예. 네. 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처음에는 바이든 네. 후보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앞서면서 예. 나의 예상이 틀렸겠다라고 어허.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 바이든 후보는 뉴욕, 버몬트 등 동북부와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서부에서는 앞섰는데 예.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는 초반에 승리를 못 잡았습니다. 예, 예, 맞아요. 네, 그 와중에 트럼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텍사스에서 이겼고 세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형식 탓에 바이든이 앞설 것이라 예상됐던 것과 달리 붉은 깃발이 꽂히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점점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예상 또한 틀렸다 싶었는데 네. 네,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갑자기 역전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에 유리한 대도시 개표율이 농촌보다 낮았고 예. 또 바이든에 유리한 사전투표 집계도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쓸어갔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각각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로 트럼프의 등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특히 마지막에 바이든이 이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쪽에서 역전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214대 253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예. 마침내 선거인당 20명의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이 역전에 성공하는데요. 한때 두 후보의 득표율은 12.7%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면서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예. 앞서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12.7%면 거의 뭐 네. 트럼프가 된 걸로 사실은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바이든에 유리한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바이든이 맹추격을 했고요. 네. 95% 개표 시점에서는 아예 뒤집기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주 20명과 네바다주 6명을 포함해 총 279명의 선거인단을 바이든은 확보를 했고요. 예. 매직 넘버 270명을 넘으면서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 펜실베니아주가 이전에는 힐러리 2016년이었죠? 네. 후보가 역전패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시 역전패가 단 0.7%포인트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은 유세 마지막 날까지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을 이틀 연속 공략을 했습니다. 예. 결국 개표가 98% 진행된 7일 오후 8시 50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 자격을 얻었는데요. 그때 그가 트럼프보다 더 확보한 유권자는 단 37,298표로 네. 0.55%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예. 네, 지금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사상 최다 득표수로 이제 당선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번 선거에서 7천만 표 이상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 바이든 당선인 이제 승리 연설 했는데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오후 8시 50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여성 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거론을 했고요. 예. 또 기후 변화를 억제해 지구를 구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말을 했는데 예.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는 여성, 인종, 환경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이번에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기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연설은 우리가 방점을 되면 뭐 통합, 네. 뭐 치유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연설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는데요. 예.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상이 드러났는데 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는 코로나 대응이나 예. 인종차별 문제 등을 놓고 두 쪽으로 나눠서 분열과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후보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아예 개표를 둘러싸고 양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예. 뭐 그동안에 저런 걱정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게 선거가 끝나더라도 뭐 양 진영 간에 계속 그 갈등 계속될 것이고 뭐 시위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뭐 폭력 사태, 폭동, 심지어 뭐 내전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 결과 승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일 자신의 패배 소식을 네. 본인 소유의 뭐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요. 네. 곧바로 불복 성명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후보가 서둘러 거짓 승자 행세를 하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월요일부터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당선인 확정 전부터 불복을 시사해 왔습니다. 네. 뭐 5일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뭐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 예. 투표를 계산하면 민주당이 선거를 훔쳐갈 수 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손상원 한글보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도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듣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라디오 앱으로요. 그 닉네임 조 바이든님입니다. 그 얼른 이런 또 닉네임을 또 얻으신 것 같은데 손성원 기자님 목소리 예쁘세요. 침착하고 말씀 잘하시네요. 이런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와 YTN 앱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검표 그리고 뭐 이런 뭐 부정 투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 냈지만 기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이거 멈추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개표 관련 소송을 계속 제기하면서 지연 예.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 뭐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에서는 뭐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 참관인이 접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조지아주에서는 뭐 우편 투표가 접수 시한을 넘기면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떼를 좀 쓰고 있습니다. 때를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스콘신에서는 아예 재개표를 요구한 상태고요. 재개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시작되면서 네.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중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 연방대법원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례가 있나요? 네, 예. 전례가 있습니다. 예. 2000년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이 바로 그 전례인데요. 예. 당시 조지 W 부시가 당선됐는데 부시와 엘고어 후보 간 격차가 0.05%포인트에 불과해 주 법 규정상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재검표 결과 반대로 엘고어가 이긴 것으로 또 나온 겁니다. 예. 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는 부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항상 트위터를 애용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트위터 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제재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번 투표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뭐 실제로 4일 자정 바이든의 연설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대승했는데 민주당이 표를 훔쳤다. 근데 그러자 트위터는 바로 경고 딱지를 그 위에 붙였고요. 예. 실제로 7일 기준 트위터에서 뭐 루저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예. 사용자 목록 중 트럼프 계정이 맨 위에 뜨기도 한 좀 우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계속 그랬냐면은 그 전에도 이제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항상 네. 그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도 뭐 질 것이 어찌 보면 또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자긴 지더라도 가만 안 있겠다.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트럼프의 불복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정식 출범 준비 들어갔습니다. 그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승리가 확정되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는데요. 예.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걸끄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뭐 그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한다 이러면서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 합의 등 각종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예. 뭐 미국이 새 대통령을 선택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에게 축하를 건넨다.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함께 일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사실 껄끄러웠던 그 지도자가 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만은 아니죠. 네, 특히 이제 맞습니다. 서유럽 쪽에서는 뭐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네. 많습니다. 자, 지금 한국일보 손성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으로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 기자. 그 다음으로요. 네.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뭐 트위터 하나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영어로 이제 바이든 해리스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예. 다만 경쟁 상대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서 총리 명의의 축하 인사를 전해온 어떤 그 이전의 관행에 따라서 당선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무엇보다 사실 그 중국에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사실 궁금한데 반응 아직 뭐 네. 없죠? 네, 중국 정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예.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는 물론 관영 매체의 환영 보도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네. 뭐 차기 행정부도 대중국 정책만큼은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서 예. 아무래도 향후 미중 관계를 놓고 중국이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뭐 추측이 가능합니다. 중국 우리 얘기하면서 또 저 타이완, 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만 쪽에서는 어떻게 네, 했습니까? 네, 그간 미국을 중국에 맞선 방패막이로 활용해온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은 지난 1월 12일 바이든 당선인이 자기에게 보낸 재선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축하할 차례다. 네. 상호 우위를 발전시키고 함께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 타조 클럽으로 불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브라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둘 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코로나 다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축하 메시지 없어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예. 네,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뭐 좌파 성향이면서도 트럼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예. 뭐 경솔하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를 보류했고요. 예. 뭐 브라질의 트럼프로 유명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예. 미국 대선 결과에 아예 침묵을 지켰고 뭐 권위주의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입을 네. 닫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국제 이슈 코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이슈팀의 손성원 기자였습니다.